I got broads in Atlanta, just to throw me in the family. Credit cards and the scammers, hitting the licks in the band. Legacie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입니다. 다들 급체 조심하세요. 급체. 아, 힘들어요. 새벽에 장이 꼬였는지. 밤늦은 시간에 모셨나봐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네. 오늘 하루 종일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건강 항상 먼저 챙기셔야죠. 이제 헐범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그 세대를 갖고 있는 유명인사니까 유명인사. 무슨 헐범이 아직 결혼도 안 해요. 장가 가야지. 어쨌든 간에 지금 방송이 잠깐 지금 중단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방송하기 전에 이 테스트를 해서 마이크 상태를 다 100% 맞춰놓고 하는데 방송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마이크 계속 하우링이 생겨버리고 다 테스트를 할 때는 뭐 문제 없었는데 뭐 이상한 현상들이 갑자기 막 생기네.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조금 준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생방송하기 진짜 힘들다. 우리 오늘 뭐 센 이야기 안 하는데 왜 그래? 센 이야기 별로 없다니까. 그냥 뭐 저 대통령 친구 강간범인 거 하고 뭐 그런 뭐 더듬어 만진 당 뭐 이런 당 얘기를 좀 하려고. 더듬어 우리 씨 더불어. 자 다시 갑니까? 다시 갑시다. 자. 나갑니까? 예. 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성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맹세입니다. 예, 김정면 찬성합니다. 오늘 또 돌아왔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예, 여러분 급체 조심하십시오. 제가 새벽에 장이 꼬였는지 이게 뭐 급체를 했는지 새벽 내도록 아프다가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저히 숨도 쉬기 힘들 정도로 지금 근데 저기 아마도 과로가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뭐 과로도 과로지만은 뭐 저기 그거보다는 저기 아마 그건 같아요. 저기 요즘에 하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밥이 어떻게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뭘 먹었는데 뭐 급체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지금 비몽사몽입니다. 예. 왜냐하면 어저께 오늘 방송 자료를 찾기 위해서 뉴스를 보는데 하루 종일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그 미투와 관련해서 요즘 한 달 동안 계속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어저께 대형 사고가 하나 또 터졌죠. 네. 아니 요즘은 이거 자료 만들어 놓으면 계속 실시간 업그레이드가 돼버리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제 사고 그만 좀 치세요. 너무 힘들어. 우리 뭐 해놓고 나면 방송하려고 보면 또 상황이 바뀌고 하니까. 아니 어떻게 그 나라의 리더라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보호해줄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국민들을 걱정시키고 국민들을 막 권리를 침해하고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요? 더불어 강간당 돼버렸습니까 이제? 그렇죠. 더불어 만지다가 더불어 강간당 들어갔습니다. 더불어 만지다가 더듬다가 만지다가 만주당이 아니고 더불어 만주당이 아니고 더불어 만지당 강간당 성폭행당 그러니까 지금 지방 분권을 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지방 분권 또 지방 장관 지방 차관 지방에 또 뭐 국회의원들 한 300명 될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국회에 그 개자식들 한 300마리 개새끼들 300마리 있는 것들 개밥 주는 것도 힘든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첩첩산중이네요. 왜 이럽니까? 이거 왜 꺼졌죠? 또 에킹? 자 가시죠. 자 근데 그 지방 분권으로 해버리면은 그런 사람들이 또 각 시도별로 뭐 300명씩 또 생길 거 아닙니까? 300명이든 200명이든 그렇죠. 그 사람들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국민들이.
요즘 그 미투 때문에 여의도 뭐 그 국회 쪽 덜덜덜덜 떨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국회의원들 뭐 덜덜 떨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 국회의원들 뭐 다 이제 여비서들 저기 성추행하고 뭐 그런 거 씨. 비밀도 아니죠. 비밀 공공연한 비밀인데 자기 이 여비서가 터뜨릴까봐 지금 덜덜 떨고 있다 하더라고요. 개헌이 문제가 아니고 네. 자기 밥그릇 나라가 떨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개헌하면요. 그런 강간하는 애들이 그거 몇백 명씩 각 그 시도별로 또 무슨 위원, 의원, 뭐 시도 장관 해가지고 또 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예, 여러분들 돈으로 그 먹고 사는 무의도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거 찬성할 일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나라는 다른 나라,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의 한 주 크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지방 분권이요. 이거는 그 위정자들이 무능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지방 분권해가지고 지방에서 다 그 여직원들 강간하고 하려고 지방자치경찰제도 저기 다른 도시에서는 이쪽 도시 수사 못하게 만드는 게 그래가지고 자기 동네에서 다 자기 동네 아가씨들 강간하고 팔아먹고 그지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그 중국 애들이 지금 공직선거법 15조 보면은 지금 뭐가 있습니까? 저기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면은 지방선거에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지금 말고 지금 뭐 문재인 정권에서 푼돈 얼마 한국에 투자하면은 영주권 막 팔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5년 후에는 중국 애들이 여기 몇천만 명이 와가지고 투표하면은 중국 식민이 되는 겁니다. 네. 중국 식민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참 문제 심각한 거는 지금 국회에 그 300명 있는 것도 수준 정말 저질 중에 저질들 아닙니까? 쌍용 가세요. 네, 그 내셔널 어셈블리라고 하는 국회조차도 그런데 영어 나오셨네요. 그것도 안 되는 지방에서 뭐 이렇게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나설까 겁납니다. 그래 뭐 동네 양아치 조폭 이런 애들 돈 주고 매점 매각 매진하고 그래 해가지고 강간하고 뭐 마약 밀매 뭐 총기 뭐 밀수 온갖 더러운 짓 다 하는데 처벌 못 하잖아요. 거짓거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 등골만 파먹게 생겼습니다. 그러고 뭐 저기 이제 여자 강간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남자도 똥구멍 섹스 하게 그걸 헌법에 왜 넣냐고요, 그걸. 그렇죠. 그거는 참 진짜로. 네.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민 여러분 이 지방 분권 개헌하면 안 되고요. 이제 우리가 만주까지 이제 접수하려면은 다 이제 통합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니까 지금 또 우리나라 뭡니까 통일되면 이제 수도가 북상을 하게 되는데 아니 뭐 세종시에다가 수도 짓자고 미친 것들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애초부터 한 거죠. 그러니까 충청도를 공략하기 위한 포퓰리즘 공세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는 진짜 개 같은 것들이 그지돼가지고 몇십조를 지금 날려먹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지역 주민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데 이렇게 유혹당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내 지역의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가 굳건해야 내 지역도 잘 살 수가 있는 건데 내 지역 이기주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정치인들의 싸구려 그 공세에 넘어가는 거는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제가 조금 전에 방송이 한 5분 정도 끊겼는데 저희가 이거를 세팅을 다 해놓고 테스트를 하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지금 세팅 값이 이상하게 바뀌면서 하우링이 울리고 참 이게 진짜 이 방송하기 정말 힘듭니다. 진짜. 예, 원격 해킹 그런 것도 있답니다. 뭐 그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그 방송하기 전에 다 준비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렇죠. 갑자기 또 하우링이 울리고 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자, 들어가시죠. 자, 지금 잠깐만 김정민의 자연사박물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유튜브 채널에서 글로벌 디펜스 뉴스로 보시면 생방송을 합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생방송하고요. 김정민의 국제전략연구소에서 우리가 또 다운받아가지고 게재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양쪽에서 보시면 되고요.
생방송 보시려면 글로벌 디펜스 뉴스 오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 방송 저작권을 포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다운받아가지고 알아서 편집하셔가지고 많이 퍼뜨리시기 바랍니다. 예.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를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계속 자연사박물관 공개 강의 신청을 하실 때 전화로 자꾸 신청을 하십니다. 네. 그 우리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전화 한 번 하시면 요점만 간단하게 하시면 되는데 한 20-30분씩 들고 있으면은 이 직원이 하루에 전화 한 100통씩 받으면은 그냥 쓰러집니다. 예. 그 좀 업무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하냐? 네이버에서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라고 이렇게 치시고 딱 이걸 마우스로 누르시면은 이렇게 웹사이트가 뜹니다. 예. 여기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반중집회 포스터 커뮤니티 게시판 뭐 연구소 소개 고대 상고사 국제관계 뭐 이렇게 있죠. 요거를 딱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 나오면은 여기 강의 일정이 있으니까 강의 일정을 여기 보시면 강의 일정이 있죠. 네. 강의 일정을 클릭을 하시고 강의 일정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강의 스케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날짜가 없는 거는 이게 강의가 없는 거고요. 우리가 과거에 예전에 했던 건데 요걸 클릭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서 몇 시 이렇게 접수가 돼 있고요. 요 밑에 보면 뭐 강의 관련해서 자세한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여기를 이쪽을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여기를 클릭하시거나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성상우 이거 참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요. 성상우 치고 남자 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산 치고 사시는 동네 넣으시면 돼요. 010 전화번호 이렇게 쭉 치시면 됩니다. 자기 전화번호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뭐 40대 치고 신청 날짜 2018 3월 뭐 23일 이렇게 하고 내용은 뭐 없으면은 그냥 공란으로 이렇게 하시고 여기 스팸 인증 요거를 하나 넣어 주셔야 돼요. 스팸 인증. 왜냐면 요즘 해킹하고 막 로봇으로 그냥 막 해킹하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방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숫자를 넣으시면 됩니다. 요 똑같이 숫자 써가지고 넣으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여기 클릭하시고 확인을 누르면은 숫자 이거 잠깐만 010 6252 이거 뭐가 03을 써야 되군요. 이거는 03 잠깐만요. 0323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뭐 우리가 10일 미만이면은 뭐 03일이면 031, 041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클릭을 하시면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업무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주 극소수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든데 계속 전화하셔가지고 막 그냥 나 이 컴퓨터 할 줄 모른다 이러면은 난감합니다. 손자분이나 뭐 자제분들한테 예.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 지난번에 반중 집회 했을 때 사진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외신 기자가 본 반중 집회 보니까 이게 한 명은 워싱턴 포스트고 한 명은 월스트리트 저널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걸 자기들 트위터로 해가지고 막 퍼나르고 하더라고요. 이 반중 집회를 처음 만나봅니다. 한국에서 하는 거를. 예. 그렇죠.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사를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반중 집회 이모지 뭐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사진이 이렇게 제가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예. 전문 기자분 이렇게 오셔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날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많이 오셨고 사진 뭐 천천히 보여드릴까요? 예, 오셨고 오우 많이 오셨네요. 예. 지난번에 누가 이걸 살렸다 하더라고. 1200 몇 명이라고.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예. 자,
김 박사님하고 저하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고구려가 지금 1300년 망한 지 1300년 만에 지금 다시 만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도 있고, 그리고 어느 분이 그러시다 그 묘청의 난 그게 개경을 뭐 천도하는 거였는데 뭐 고구려를 만주를 수복하기 위해서 북진해야 된다 뭐 그런 이렇게 밑바탕이 깔려가지고 그런 운동이 뭐 벌어졌다. 그러니까는 그때 시점으로 기준을 잡으면은 900년 만에 만주 수복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어느 분이 또 역사적 해석을 또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분 말씀대로 하면은 그 전까지 만주 수복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지금 저희가 다시 이런 이야기, 그냥 목숨 내놓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목숨 내놓고 있는데 문제는 요즘에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급체해가지고 자연사할 것 같습니다. 예, 급체 조심하십시오, 급체. 네. 예.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눈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우, 이 누님들 이렇게 뭐 이쁜 누님들 많이 나오셨네요. 예. 네. 예, 자, 어우. 개성 있게 예, 아주 예. 매력 있게 예, 어우, 우리 뭐 공연도 이렇게 했고요. 난타 예, 공연이죠. 예, 중국 아웃 뭐 이렇게 있습니다. 예. 자, 네. 뭐 이렇게 뭐 다양하게 예,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예.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고 즐길 수 있으면서 저희 메시지를 전달하기 예, 예. 위해서 했습니다. 네. 예, 예. 자, 이렇게 사진도 있고 뭐 샬롬 샬롬 홈즈. 홈즈. 예, 어느 그렇습니다. 분이신지 참 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3월 24일 날 한번 3월 24일 토요일 2시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장소는 저희가 뭐 다음 주 알려드리는데 저기 한 번 더 할 거고요. 한 번 더 할 거니까 저기 나중에 또 와주십시오. 복장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번에는 컨셉을 갖다가 만주를 수복하러 이제 중국을 쳐들어가는 고구려 계마무사의 그런 기상 뭐 이런 컨셉을 할 거니까 고구려 뭐 무사들 복장 투구 뒤집어 쓰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 악당을 물리친다 이런 뭐 뜻에서 뭐 원더우먼이나 슈퍼맨이나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배트맨, 뭐, 네, 네. 뭐 스파이더맨, 뭐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서 예. 멋지게 세련되게 예. 그다음에 여러분이 즐겁게 즐기면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예,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고 지난번에 그 자기 하셨던 분들 복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대로 입고 오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피켓하고 지난번에 망토하고 나눠드렸던 그렇죠. 거 그대로 들고 오세요. 예, 똑같이 쓰면 되니까요. 예,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3월 24일날 저희가 한번 할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자, 이렇고요. 자, 요거는 됐고, 자, 자, 이거 오늘 뭐가 제대로. 자, 3월 23일 날은 저희가 금요일입니다. 3월 24일은 토요일 날 낮에 집회를 하고, 낮에 이제 반중 집회를 하고, 3월 23일 금요일 오후 7시에는 이 집회를 하려고 하니까 이 금액이 한 2천만 원 정도 깨지더라고요. 예.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해보니까 한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됐고, 뭐 후원금 들어온 게 뭐 그 정도 돼가지고 네. 우리가 적자는 안 봤습니다. 적자는 안 봤는데 이번에 좀 무대 사이즈도 키우고 소리가 그때 막 안 들린다고 그렇죠. 해가지고 네. 소리 키우려고 하니까 또 발전차를 불러야 되고 등등등 뭐 하니까는 뭐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한 2-3시간 바짝 후원 콘서트를 토크 콘서트죠. 예. 네. 토크 콘서트를 합니다. 예. 23일 날 하는데 일단은 그 10만 원씩 한 분당 10만 원이고요. 계좌번호 이렇게 나가고 있고 200분 한 2천만 원 정도니까 한 200분 정도 좀 도와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예. 예. 그 1주제는 반중 정책이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이유, 이충근 박사님께서 나와서 한 30분 정도 해주실 거고 2주제는 유태인이 만주에 집착하는 이유, 우리 김정인 박사님 예, 요렇게 나와가지고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 시간은 이렇게 질문하는 시간. 그렇죠. 서로 질문할 이 두 거장
들께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사진 찍고 그러면 뭐 한 뭐 2~3시간 되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바짝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반중 집회 24일 날 하기 위해서 23일 날 전야제를 하니까 좀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날은 저희가 뭐 빵 같은 거 안 드립니다. 예, 저녁 드시고 오십시오. 왜냐면은 지금 이게 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네. 뭐 빵 같은 걸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그렇게 뭐 다른 장소처럼 자유롭게 그렇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날은 그것 좀 유념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 보여드렸죠. 3월 0323 2018-03-23 이렇게 해가지고 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후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 지난번에 자발적 유료 회원 모집하니까 말도 어렵고 뭐 우리한테 무슨 혜택이 돌아오나 이제 계속 그런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콘서트를 했습니다. 우리 김 박사님 말씀대로 하면은 3월 24일이 물병자리로 들어가는 그 첫날이라더라고요. 예. 그때부터 물병자리로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천년 새 시대를 바라면서 이제 전야제를 하는 거죠. 그렇죠. 새천년 새 시대 새 질서, 한국이 고구려를 이제 다시 부활시키는 네.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이 다 중국을 어떻게 해체해서 나눠 먹을 건가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자, 그렇고 자, 요거 한번 보실까요? 이게 뭐냐면요. 예? 원래래? 예. 아, 참, 오늘. 예, 저희가, 블랙아웃. 아니. 일단은 저희가 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떤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냐면요. 토크멘터리, 그 국방TV에서 만들어 놓은 토크멘터리 전쟁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네.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음 주 월요일 7시, 네. 매주 저녁 7시에 그거를 생중계를 할 겁니다. 예. 네, 역사 공부를 하려는 예.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미 국방TV에서 만들어 놓은 TV를 실시간 생중계로 하면서 잠깐만요. 이게 오늘 정말 뭐가 이상합니다. 우리 오늘 뭐 그렇게 센 이야기도 없는 것 같은데. 예.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 하는데 왜 그럴까? 그죠. 아, 정말 힘드네요, 오늘. 잠깐.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오늘 참. 뭐, 어쨌든 간에, 예. 자, 이거를 방송할 겁니다. 이거, 예. 소리가 나옵니까? 소리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소리 나옵니까? 그냥, 그 토크멘터리 전쟁사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저희가 토크를 할 겁니다. 옆에서 우리가 댓글 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방송을 볼 거니까, 밀리터리 매니아분들, 이런 분들, 좀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하면서 공부도 하고, 뭐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쟁을 통해서 국내 역사와 세계 역사를 한번 이렇게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니까요. 여러분 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저희가 뭐 이런 거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게 국민들이 사실 역사를 안 배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휘말려 들어가 사기꾼들한테 휘말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역사를 어떻게 좀 널리 좀 같이 공부하자는 뜻이니까 매주
월요일 7시입니다. 7시니까 네.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뭐 제대로 된 역사를 알아야 저쪽 그 역사를 왜곡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어떤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조작하고 어떻게 왜곡을 하는지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자신을 단련시키고 준비시키기 위한 목적이니까 어린 그 자녀분들 함께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좋은 게 이게 인류의 모든 전쟁사를 다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역사적 배경부터 각 국가 간에 그 어떤 문제가 있었냐, 그리고 그 당시에 유명했던 사건이라든지 실제로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 어떻게 공작을 하고 프로파간다를 하고 전투가 벌어졌는지 역사에서는 잘못 알려졌는데 실제 상황은 이렇다. 아주 이게 지금 방송이 잘 돼 있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공부를 해도 사실은 뭐 전 세계 이 국제관계 돌아가는 게 한눈에 확 들어올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좀 하고자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예. 자, 오늘 뭐 보니까 대북특사단이 이렇게 갔습니다. 대북특사단이 갔는데, 비핵화 뭐 이렇게 뭐 했는데 뭐 성과가 뭐 나온 것 같아요. 예, 보니까는. 예.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거 옛날 뉴스 같으네요. 근데 왜 이게 다 오늘 소리가 안 나오죠? 소리가. 이게 사실은 뭐냐면은, 이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영상 우리가 다운받아가지고, 나중에 저희 그 사이트에다 게재해 놓겠습니다. 임종석이가 젊었을 때 전대협 의장을 하면서 북한하고 이렇게 통화하는 겁니다. 내통이죠. 북한의 내통이에요. 그러니까는, 대북 특사를 보냈는데 결과가 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북한하고 내통하는 놈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예, 불법이던 시절에 권력 없던 학생 시절에도 이렇게 법을 어기면서 행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네들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까지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권력을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문재인 정권은 북한 정권이에요. 북한하고 내통하고 간첩 새끼가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하고 있는데 뭐 대북 특사 보내면은 결과 빤한 거 아닙니까? 예. 빤한 거니까 지금 미국에서 지금 언론 나오는 게 북폭 시기 3월 28일, 4월 1일 아예 날짜까지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네. 이제 새천년 새 시대니까는 또 판을 바꿔야죠. 그렇죠. 불에 탄 판은 바꿔야 되고. 보십시오. 지금 트럼프한테 북한이 전화해가지고 대화하자고 제의했다네. 김정은과 직접 대화 배제 안 한다 했는데 이 조건이 뭡니까? 핵 포기에. 그렇죠. CVID. 핵 포기에 그거죠. 그거 지금 살려달라고 지금 북한이 지금 완전 꽁무니에 지금 불이 붙어가지고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정부가 뭐 대북 특사 파견한다고. 중재를 하겠다, 운전대를 잡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 지금 보십시오. 보시면은, 시리아에 지금 북한이, 2년 전에 미사일, 기술자 파견해가지고, 시리아에 그 기술을 넘겼다. 그거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임종석이 이번에 레바논 갔다 왔는데, 레바논 대사하고 북한 대사하고 시리아 북한 대사는 그 동일한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그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게 뭐 왜 나오겠습니까? 이제 뭐 북한을 치기 위한 명분을 쌓는 거죠. 뭐 CNN 보도에 의하면 그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에도 뭐 미사일 기술의 진전이 북한 미사일 기술의 진전이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는 평화 공세, 뒤로는 뭐 그거 옛날에 많이 봤잖아요. 70년대. 그 뭐 또 당하고 있습니까? 뻔한 이야기. 그 뭐 시리아 웨폰, 뭐 평양 타이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전직 미 제재 당국자들이 김영철 방한은 미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김영철이가 이번에 그 폐막식에 왔지 않습니까? 중대한 위협이다. 위협이란 도발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을 적으로 이제 간주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갖다가 평창 올림픽 기간에도 군사훈련 뭐 많이 했다더라고요. 뭐 그런 내용이고, 그 신의주에서 초대형 화재가 났고 연기가 100m가 치웠다. 정유 저장 시설에 불난 듯하다. 예전에 기사 한번 우리가
했는데 지금 북한에 기름이 없어요 지금. 기름이 없고 이게 지금 그 북한 정유시설 밀집 된 낮은 선봉에서 일주일째 큰 불이 났다 기사가 났는데 이 위성 사진을 보시면은 요거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지금 불 난 거고 이거는 이방카가 오는 날 오후에 갑자기 오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네. 오후에 갑자기 탁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때 우리 김 박사님 야 이것이 오후에 또 맞았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상당히 그 불이 크게 났어요. 근데 지금 그때 보도가 나온 게 승리화학기업연구소가 터졌다. 뭐 이런 뭐 보도가 나는데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 보니까는 대형 산불이 민간 위성에 포착했다. 정유시설하고 거리가 멀다. 뭐 이렇게 이 정유시설이 파괴된 게 아니다 하고 강조를 하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예. 아니 북한에 무슨 뭐 불났는데 그게 무슨 그 중요한 그러고 이게 전부 다 이 위성 사진입니다. 위성 사진을 이렇게 많이 공개를 했어요. 이거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의 산불 자료를 구글어스에 대입한 화면, 경윤군 일대와 나선시 우암리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정유시설인 승리화학기업연구소와는 거리가 멀리 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거는 그 위성분석 전문가인 닉 한센 미 스탠포드 대학 객원연구원은 26일 VOA에 경운군 일대에 대형 산불이 발생한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도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 정유 공장이나 기타 산업시설이 있다는 증거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뭐 그러니까 내가 좀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쪽 이 신문을 쭉 보는데 아니 북한에 불났으면 불났다 하면 되는데 그렇죠. 위성 사진을 6장이나 공개를 하고 전문가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상세하게 부정하는 상세하게 부정을 하니까 이게 이 뭐가 좀 이상하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예. 네. 어쨌든 그렇고 미국에서 지금 교수님들이 뭐 또 한국을 돕지 말라 이런 또 절규를 하고 있고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문재인 정권한테는 안 좋은 사항들이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북 특사 갔다 왔는데 뭐 결과 없으면은 그러면 결과 없잖아. 우리 친다 이제 그래 네. 들어가는데 네, 북한에서 요번에 네. 그 비핵화 얘기를 하러 갔다 그러는데 특사들 하고 얘기 끝나자마자 나온 얘기가 핵은 미국을 응징하기 위한 보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는 그 트럼프 미국에서 한번 갔다 와 보라고 하는 거는 야 뭐 가봐도 안 될 건데 한다고 하니까 그래 마지막 한번 해봐라. 그냥 그겁니다. 그냥 갔다 와서 그래도 안 되지 알았어 너 죽었어. 문재인 정권 이제 뒤졌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미 항공모함이 베트남에 들어가서 이제 몇십 년 만에 기항을 했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뭐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왜 들어갔냐면요. 자, 이 미국의 항공모함이 지금 뭐 2척이나 3척이 예를 들어 북포가하는데 가담을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중국이 뭐 이렇게 밀고 내려온다든지 도발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이 베트남에 들어가 있는 항공모함 전단이 해남도에 있는 정유시설을 파괴시켜버릴 가능성이 크죠. 해남도에 그게 그때 뭐 1억 배럴인가 뭐 이렇게 저유시설이죠. 원유 저장 탱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해군기지도 있거든. 잠수함 비밀기지가 있다고. 그거를 다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중국이 북한 문제에 건드리는 순간 그냥 박살 내버리겠다는 그런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가지고 베트남에 몇십 년 만에 들어간 겁니다. 네, 오늘인가 어젠가 러시아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인 양 이렇게 세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계속 그렇게 행동하면 우리는 앞으로 독자 행동하겠다. 제재에 동참하라는 이야기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안함 폭침시킨 장본인인 김영철이가 이렇게 왔는데 이 천안함 용사들 정말 이 천벌 받을 겁니다. 천벌. 너무 황당한 건요. 이거는 김영철이 명령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이렇게 옹호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월호는 박근혜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건가요? 침몰하라고 시키라고 지시했었나요? 그 증거 있습니까?
뭘 갖고 그 탄핵을 시켰던 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방부 뭐 송영무 장관도 뭐 이상한 이야기하고, 아 국방부 대변인도 그 옛날에 국민일보 기자할 때는 김영철이가 했다고 기사 썼더만 국방부 대변인 되니까 아유 김영철이가 천안함 폭침 지시한 건 아닌 것 같고 뭐 또 그래 이상하게 이야기하고. 그럼 왜 그래요? 한 입으로 두말하고. 이때 이게, 다르고 그때 다르고. 이거는 뭐 삼성하고 한국지혜변 노조 다른 선택 해가지고 이거 잠깐 올라왔는데, 이 보니까는 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화면을 보시면은 이 르노 삼성은 어쨌든 회사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자구책도 노력하고 뭐 임금도 동결하고 호봉 승급 이 임금을 동결했군요. 뭐 동결도 하고 뭐 이런 걸 했는데 한국 GM은 공장이 폐쇄돼도 타협점을 못 찾고 회사가 적자가 누적돼도 2013에서 16년 3년간 기본급이 3.3%에서 5% 이상을 했다는. 네. 회사가 적자인데도 그렇고 2017년에는 임금에 38억 원 가량을 또 복리 후생으로 혜택을 줬고 주유권 뭐 사기 진작비 참 아이고 2011년에서 2013년은 뭐 임금 협상 아우 이게 뭐 참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워요. 그러니까는 아니 똑같이 이 한국의 자동차 회사가 경영난에 이렇게 빠지고 하는데 르노 삼성 이 공장 어디 있었습니까 이거? 이게 부산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경상도에 있는 공장에서는 막 회사 살려고 열심히 악착같이 노력하는데 왜 또 전라도에 있는 공장은 이렇게 진짜로 회사 망하든 말든 자기 월급 올리고 이럽니까? 칠시에 있는 분들이 좀 국적이 다른가요? 칠시 어디요? 뭐 칠시에 과학, 칠시에 원리. 일곱 시.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전라도 전체를 비난하고 비하하는 게 아닌데 이 지금 봐도 딱 경상도하고 이 지금 똑같은 자동차 회사인데 경상도에 있는 공장이 있는 회사는 살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전라도에 있는 회사는 이게 뭐 회사가 망하든 말든 그러고 또 이 GM 노조에서 자기들 뭐 자식들 갖다 그렇죠. 대물림하고 뭐 또 네. 돈 받고 팔고 뭐 예. 진짜 온갖 더러운 짓을 많이 했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부 보고 또 뭐 돈 달라 해서 떠나는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예. 아이 GM 한국 GM 한국에 있는 공장들 다 가지고 가세요. 한국에 있는 소위 말하는 빨갱이 새끼들 지금 돈 대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돈 대주고 있는 거니까 다 그냥 빨리 철수하시기 바랍니다. 머리 아프다 머리 아파. 자 이게 시장님 미세먼지 왔는데 이번엔 대중교통 무료 안 해요? 하니까 안 해. 이게 돈 뭐 100m 까먹었다. 150억. 예. 아니 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왔는데 왜 중국 미세먼지라고 말을 못합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참 기가 찬 사람들이네. 자 이거는 뭐 제가 나중에 우리 명의원님이 하실 건데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신부가 성폭력 피해 여신자한테 알몸 사진도 찍었다네. 이거 보셨습니까? 알몸 사진. 참 정욕구현사재단 정의강간사재단 우리 성체 영성체 네. 하지 않습니까? 밀떡 네. 할 때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이 아니고 강간 이래겠어요. 그리고 네. 고해성사하면은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하노라.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강간합니다. 그렇게 해야겠어요. 이 많은 거냐고. 아니 미안하다고 해야지. 알몸 사진 같이 찍었다 하면은 이거는 조폭이지 조폭. 그렇죠. 조폭이지 조폭. 네. 양심의 문제죠.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에 사람은 꼬라지대로 연기해야 한다는 이윤택의 말은 제게도 꼭 와닿습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성폭력 대통령 절친이 또 강간범이에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강간범이야. 그런 노래도 있는데 참 이게 뭐 엉망진창입니다. 고은 시인의 작품이 교과서에서 배제가 됐습니까? 지금 논의 중이죠. 아직 결정은 안 난 것 같습니다. 예.
강간범이 쓴 시를 갖다가 그거 넣으면 어떡해요. 아유, 참, 애들한테 뭘 가르치나. 그리고 김어준 씨가 뭐 미투 운동이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공작이라고 했습니까? 네, 뭐 공작적 관점에서 보면은 예. 그 진보 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한 그런 뭐 이렇게 준비된 피해자들을 준비시켜서 그런 공작을 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막 논란이 엄청나게 일었었죠. 아니, 네. 안희정이 강간했다면서요? 아, 어저께 예. 대형 사건이 또 하나 터졌습니다. 이거 뭐, 돌아서면 터지고 하니까. 예. 아니, 웃기는 거는, 그, 미투 사건이, 이게 이제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지난 25일에도. 네. 뭐, 그렇게 또 그 피해 여비서가, 예. 그 정무 여비서가, 예. 이거를 폭로하게 된 이유가 예. 미투 와중에서 미투를 언급하면서 예. 내가 너를 힘들게 했던 거를 미투 운동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다,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는 안 그러겠지, 오늘은 안 그러겠지 했는데 그날조차 그랬다는 겁니다. 그날조차 뭘 그랬다는 거죠? 성폭행을 했다는 거죠. 성폭행 말하자면 이제 부적절한 관계에서 성폭행이라는 건 뭐 육적인 관계를 가져가겠죠. 그럼 어떻게 도지사 집무실에서 강간한 겁니까? 관사에서 했다. 관사에서? 네. 여러분, 그 지방 분권 개헌되면요, 그 관사에서 그 동네 여직원들 다 강간합니다. 예. 이런 새끼들이 정치하고 있어요. 예. 참. 타계민이 얘는 왜 그만 안 둡니까? 글쎄요, 왜 감싸고 도는지, 이런 사람들을 감싸고 도는 문재인 씨, 저는, 제가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미투 언제 나올까? 아이고, 뭐 언제 나오기는 나왔지. 내가 또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드릴까요?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면 500원. 자, 궁금하면 500원. 자, 보여드릴게요. 이씨, 나왔지, 뭐. 이 구글에서 문재인 근친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미지가 이래 나와요, 이미지가. 이 보시면 문재인 SNS에 올라온 근친 음란물. 이게 뭐냐면 백남기 선생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농민의 삶을 지키겠다 약속드립니다. 이미 다시 뭐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해놓고 이 사진을 글 써놓고 이 사진을 올린 거예요. 네. 예. 뭐 해킹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예. 뭐 글쎄요 실수로 잘못 아니, 눌러서 이거 올렸는지 보세요. 아니, 뭐 실수 아니래. 해킹 증거 없고, 단순 조작이나 실수 가능성. 그러니까 자기가 올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다가. 그럴 수도 있다는 예, 거죠. 예. 예. 하여간 뭐 이런 거. 예, 엄청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놓고, 또 있어요. 이거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가가지고 애기 만지고, 신생아실에 이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못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죠. 못 들어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 더러운 손, 더러운 눈으로 애들 만지고 한 거 아닙니까? 오염됩니다. 네. 영혼이 영혼이 오염됩니다. 이거 왜 쉬쉬합니까? 그 여성부. 뭐 어떤 병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상까지 받았던 어떤 병원에 신생아들 예. 감염 사고 나고 그래가지고 예. 표창장 다 떼어내고 그랬다는 일도 있었죠. 예. 그러니까 웃기는 게 아니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저런 근친이면은 사람하고 개하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예요 그 근친이? 근친에 대해서는 동성애를 하는 동성애자들도 내가 짐승이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근친은 동성애자들도 안 한답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근친이 뭐냐면은 문재인이가 자기 엄마를 강간하는 거예요. 네. 그게 아들이 자기 엄마 강간하는. 근데 그런 발상들과 그런 사고 의식 이런 것들은 그 동네 사람들의 어떤 공통된 생각인 것 같아요. 옛날에 김어준 이 사람하고 같이 낙곰수라는 팟캐스트를 같이 했던 김모 씨, 국회의원 출마도 했었다가 떨어졌었죠. 그 사람이
부자지간에 구멍동서 뭐 이런 막말을 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예. 파문을 일으켰었는데 예. 하여간 뭐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황당하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 저 동네의 그 성추문 스캔들은 예. 그건 필연적인 때가 되니까 터져 나오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그 문재인 그 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이 왜냐면 그 보궐 임기 끝났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저기 안 내려오고 있으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네. 자기 엄마를 강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보라고 이거 다 돌린 거 아닙니까? 자기 트위터로. 진짜 아니 내 지금 먹은 게 지금 급체해가지고 가는데 이게 보니까 또 토할 것 같습니다. 아유 진짜. 아름다운 사람 문재인. 아 이윤택 씨. 강간범이야 강간범이. 이 사람 요번에 뭐 저기 예. 출국 금지되고 이제 조사 받는다고 하는데 예, 예. 어느 선까지 가지? 왜 구속 수사 안 합니까? 네? 구속수 해야죠. 해야죠. 그 모든 뭐 온갖 그 보수 쪽 인사들은 별 트집을 다 잡아서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면 죄를 또 만들어갖고 또 구속하고 또 구속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 왜 이런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있습니까? 그 문재인도 이거 구속해야지. 네. 이 지금 포론을 갖다가 지금 전 공범 국민들한테 아닙니다. 공동 정범. 그러니까 트위터에 지금 올리고 있으면은 아름답게 뭐가 아름다우면 자기 엄마 강간하는 거 트위터에다 다 돌리고 하는데 네. 진짜. 이윤택이라는 이 사람이 그 문재인은 50년 고등학교 때부터 그 직위이면서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그 박근혜 정부의 네. 블랙리스트 문제가 돼서 이제 두 사람 그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 김유춘 실장하고 누구죠? 조윤선. 조윤선 그 장관이 지금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블랙리스트 1호랍니다. 아,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올라갈만 하네. 하죠. 일 강간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 그런 사람들 돈 대주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 사람하고 고은하고 오태석 이 사람들한테 간 돈이 뭐 7억인가 8억. 문재인 정권에서? 네. 누가 줬대요? 뭐 누가 와, 줬습니까? 씨. 아니 저기 탁현민이가 줬겠네. 탁현민이가. 그러니까 이게 지가 뭐 문재인이가 이 짓거리하고 다니니까는 지가 봤을 때 탁현민이는 아유 괜찮은 깨끗한 거지 뭐 그 정도면 깨끗해. 그 정도면 깨끗하지. 그러니까는 아이고, 버티고 있구만. 현재는 증거 없고 옛날 행위에 대해서 뭐 책에 나온 거는 출판물을 통한 뭐 성폭행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계속 그 감싸고 있죠. 또 그 사람 자신 뻔뻔하게 뭐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간다. 나가고 나서 내 입장에 대해서 해명을 시작하겠다. 요딴 소리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민 여러분, 지방 분권 개헌하면은 이런 새끼들이 장관, 지방장관, 지방차관, 지방의 또 국회의원들 해가지고 자기 그 여직원들 강간하고 이럽니다. 네, 뭐 그 가장 추악한 정치인 중에 하나였던 뭐 DJ인가 뭐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런 사람이 그 뭐 양심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뭐 이런 소리 하면서 양심 타령하고 이러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양심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나는 참 알 수가 없는데요. 아들이 엄마를 강간하는 게 양심인 모양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상식, 정의, 그다음에 뭐 공정함 이런 것들은 도대체 기준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엄마를 강간해야지 그게 공정하고 사회인 거예요. 거기다가 지방 분권에다가 성평등이라 그 개헌에다가 성평등이라 집어넣는데 성평등이 뭡니까? 똥구멍 섹스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똥구멍 섹스하고 학교에서 똥구멍 섹스해도 처벌 못하게 하는 게 그게 그 개헌에 들어간다고요.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근친상간모를 트위터를 유포해도 못 잡아가게끔 아예 개헌에다 집어넣지 그러면 개 같은 새끼들. 그렇죠. 김부겸 씨인가요? 예. 그 사람이 또 뭐 혐오 발언을 못하도록 그 동성애 같은 거 이거 차별 금지하겠다고 뭐 그런 이상한 법안을 또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 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참 더러운 새끼들. 대한민국의 강간범의 친구가 대통령이 됐고 아니 자기 의사 표현도 못합니까? 나 그거 싫어. 싫다고 자기 의사 표현도 못합니까? 아니 왜냐면 강간을 해야 되니까 강간을 하려고 하는데 싫어하고 의사 표현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는 그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김부겸이
그 저기 비서도 한번 저 미투 한번 하십시오. 그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제 생각에는 그리고 지금 뭐 국회에 지금 달달달 떨고 있다는 국회의원들. 제가 생각하기에 국회에서 아마 30명 양심적인 사람 30명에서 50명 뭐 맥시멈 50명이 아닐까. 뭐 그나마 좀 봐줄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제가 된 게 내가 공산주의자일까요? 반미국정 폐지 이거를 들고 있었다고 하는 게 이게 사진이 조작됐다 해가지고 이거를 그 선거 기간에 돌린 사람들이 다 이게 뭐 처벌을 받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이게 뭐 조작이 됐대요. 조작이 됐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조작이 됐대. 조작이래. 근데 하는 꼬라지 보니까 공산주의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요. 반미했고 국정원 폐지 뭐 했고. 네. 저는 개 같은 주사파하고 무척 친해요. 문재인 임기 끝났다 방빼 시개. 방 빼세요 씨. 네. 왜 또 저기 청와대 여직원들 강간하려고 그래? 방 빼라고. 아이 강간범 새끼들 이제. 에이 지금 이 보시면은 여기 요거는 이제 읽어드릴게요. 문가야 이제 다 뽀록 났어. 6.25 전쟁 역사 숨기려 봐라. 니 애비 인민군 숨기려 봐라. 니 애비 빨갱이 숨기려 봐라. 니 애비 빨치산 숨기려 봐라. 6.25 역적질 숨기려 봐라. 6.25 폐악질 숨기려 봐라. 6.25 잔악질 숨기려고 봐라. 6.25 친일로 감추려고 봐라. 6.25 참전국 숨기려고 봐라. 국민들 이간질 봐라. 간첩질 숨기려 봐라. 국가기관 절단 내려 봐라. 책에다 애국 열사 숨기려 봐라. 애국 열사, 순국 열사로 숨기려 봐라. 뭐 주체사상 숨기려 봐라. 주사파 숨기려 봐라. 3.1 항쟁 숨기려 봐라.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SNS에 돌고 있더라고. 문쟁이 다 뽀록 났어. 넌 빨갱이 다 뽀록 났어. 넌 역적놈, 여적죄 다 뽀록 났어. 넌 주사파에 빨갱이 다 뽀록 났어. 숨기려 봐라, 감추려 봐라, 다 뽀록 났어. 절단 났어, 들통 났어. 빨갱이 종자고 넌 빨갱이야. 기가 찹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친구가 강간범이고 대통령은 자기 엄마를 강간하는 걸 갖다 트위터에 올리고 참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워. 그리고 요거는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감독님 이제 내 책상에 책 좀 갖다 주십시오. 뭐냐면은 문정인 씨가 대통령이 주한미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 보니까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했나 제가 책을 봤어요. 어떻게 지배했나 이 책을 보니까 와 기가 찹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한미군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는데 국민들이 대통령 나가라 하면은 나가야죠. 그렇죠. 그거 왜 안 나가는데? 그 논리로 박근혜 대통령 내쫓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왜 안 나가는데? 이 웃기는 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저작자가 있고 원작자가 있고 문정인 해제라고 해요. 문정인 해제. 그 글자 보시면 글자 보이시나요? 문정인 해제. 보이세요? 자,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문정인 소개가 쫙 나와 있습니다. 문정인 뭐 연세대 나오고 뭐 쭉. 그 지금 이 대통령 그 안보특보 문정인 씨가 맞아요. 문정인 씨가 맞는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이게 잡으셨죠? 이 책에 보면요. 주일미군 철수하라고 했던 수상들 그리고 수상들이 다 죽었어요. 네. 그냥 그 저녁에 밀전병 먹고 화장실 갔다 오다가 갑자기 팍 죽고 하고 쓰러져가지고 그 보좌관들이 괜찮으십니까? 구급차 부를게요 하니까 아니요 괜찮아 하라고 툭 죽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중국하고 친해지려고 했던 수상들 소련하고 친해지려고 했던 수상들 다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해제라 한다는 거는 서평 추천을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 추천 쓰기 전에 다 읽어봤을 거 아닙니까? 뭐 읽어봤는지 비서를 시켰는지 알 수 없죠. 그럼 읽어보지도 않고 추천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색이 연세대 교수고 뭐 학자라는 양반이 명예가 있는데 읽어보지도 않고 추천을 이거 써주고 하나? 아이고 그렇게 우리 학계가 양심적이면은 저 가짜 논문들 가짜 박사들 나오고. 그러니까 웃기는 게 이 사람 진짜 이 사람 진짜 개새끼인 게
대통령이 주일미군 나가라고 했던 수상들 다 죽었어요. 이 책에 보면은. 근데 주한미군 나가라고 하면 지 친구 죽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완전 엑스맨이네? 그러네요. 야, 이게. 그러니까,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 각하 어떻게 친구들이 하나같이 한 놈은 자살하고, 한 놈은 강간범이고, 한 놈은, 자기를 갖다가 죽이려고, 야, 이게 주한미군 나가라고 해야 돼. 일본에서 왜 다 죽었다는 그 이야기는 왜 쏙 빼냐고. 그렇죠. 일본에 이거 사서 읽어보세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이걸로 우리가 난수코드 할 테니까 이 책 사십시오. 예. 제가 아까는 그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컨디션이 올라옵니다. 근데 큰일 났다 이제. 예. 어쨌든 이거 꼭 사가지고 읽어보십시오. 아, 이 보니까요. 미국이 일본에다 별짓을 다 했더만. 그 사회당 만든 게 미국 CIA가 사회당 만들었고요. 그 공산주의자들은 돈 대줘가지고 막 안보 투쟁, 뭐 데모 일으키고 한 게 다 이게 CIA가 이게 돈 대줘가지고 했더만. 네, 그 나라의 그 힘을 빼기 위해서 사회 혼란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런. 그래가지고 CIA가 말단 공무원 한 명 한 명 다 인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 식민지더라고 보니까 그거를 한탄하면서 쓴 거예요. 아직도 식민지지. 아베 하는 거 보세요, 아베. 아베가 만약에 우리 그 문재인처럼 했으면 벌써 죽었겠지. 그러니까 아베가 그 골프장에서 넘어지고 몸개그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살려고 하는 짓이죠. 다. 근데 일본이 처음에는 식민지를 당했는데 한 6년 당하다가 그때는 완전히 너무 처절하게 그냥 식민지를 당했는데 이 소련을 막아야 되다 보니까 그냥 이제 아니 이 책에 보니까 미국이 일본에 있는 무슨 비료 공장이고 온갖 생산 시설을 갖다가 필리핀이나 동남아로 다 이렇게 흩어버리려고 했더라고. 흩어버리려고 했고 딱 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일본은 주변국보다 잘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그 미국의 CIA 문서가 그렇게 나와 있는. 그 정도로 일본은 처절하게 짓밟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살려고 그 여성들을 일본 여자들을 갖다가 위안부로 만들어가지고 그 미군들한테 뭐 바치고 또 뭐 그런 거 했더라고요. 되게 싸게 먹힌다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요거 읽어보시고, 문정인 아저씨, 이거 읽어보시고요. 친구를 죽으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사지로 몰아넣으면 사지를 몰아넣으시면 그게 친구냐, 이 개새끼야. 일부러 그러는 건지, 뭐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냥, 그러니까 건지. 이거를 읽어보고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문정인 씨가. 그렇죠. 아무튼 여기 아무튼 뭐. 일본 수상들 많이 죽었어요.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나 뭐 일일이 열거하기도 뭐 참,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일본에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했어요. 미국 CIA가 가가지고. 참 기가 찹니다. 자, 뭐 올라왔습니까? 예. 자, 우리가 요즘에 저희가 이제 반중 집회를 계속 하라고 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 보수 쪽에 있던 지식인들, 엘리트층, 이 중장년층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를 막 이제 욕을 뒤에서 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자기 자식들은 다 미국 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다 중국하고 사업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반중 친미, 이거를 자꾸 운동을 해가지고 이게 확산이 돼버리면은 자기들의 사업 돈줄이 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야, 빨갱이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무슨 그게 보수입니까? 그러니까 뭐 돈은 뭐 벌었다 하더라도 미국이 그 무역수지 적자를 중국에 주는 게 400조랍니다. 400조. 한 3,700억 불 정도, 400조 정도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중을 해버리면은 그 돈을 한국이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연간 400조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한미 FTA를 가지고서 연간 30조 정도 이득을 본다고요. 흑자가 난다고. 근데 그거의 10배 정도 되는 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야. 반중을 하면요. 그럼 중국하고 거래 안 하고 포기해버려도 우리가 남는 장사를 한다는 거죠. 그럼 미국 무기 사주고 미국 쉘가스 사주고 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저희가 반중 집회를 하니까 보수에 계신 분들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렇죠.
뭐 그 중국의 13억 그거를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단순 논리 때문에 예. 포기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뭐 아니 근데 걔들 거지 새끼죠, 거지 새끼. 거지 새끼고 저기 뭐 그리고 한국이 반중을 하면 인도가 13억이 있고요. 미국에 한 3억, 그럼 16억 아니면 그러고 동남아시아 한 매덕 하면 거의 20억의 시장을 한국이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지금 일본이 먹고 있잖아요, 일본이요. 일본이 먹고 있는 거야, 일본이. 우리가 친중해가지고 뭘 얻었습니까? 그 대통령 중국 가가지고 개맞듯이, 대통령 기자단 개맞듯이 맞고 대통령 8끼 혼밥하고. 그 자존심도 없냐고요. 없죠. 아니, 그러니까 자존심이 없으니까 자기 엄마 강간하는 근치 상간 이런 거 보고 하는 거지. 그거 동성애자도 안 보는 거 보는 거 같으면은 자존심이 없겠지. 예, 그거 본다고 자존심이 없어졌나요? 뭐, 어쨌든 간에 하여튼, 거지같은 새끼들. 자, 저희가 이 이야기를 정치인 박근혜 옆에 들러붙어 있는 친중, 친북, 좌파 세력들, 우리가 왜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려면은, 반중 집회하는데 반중 세력의 핵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고 이게 미국에서 인정을 해야지, 그래야지 미국에서 압력 넣어가지고 문재인 정권한테 야, 인권 탄압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압력을 넣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빨리 나오게 한다고요. 근데 지금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친북적인 활동, 친중적인 활동들을 많이 했다고. 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반공을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그런 친북적인, 친중적인 활동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네. 옆에 있는 보좌관들이나 이런 측근들이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정치인 박근혜 이름 팔아가지고 자기들이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이해에 맞게 네.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과 네. 이미지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런 악의 무리들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시키기 위해 가지고 반중 집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자꾸 비판하고 하는 거는 그 악의 세력들을 지금 분리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보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자꾸 욕한다고 죽인다고 하는데, 이게 한번 보자고요. 예. 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오류가 있었다 이걸 지적을 하는 건데 그런 이제 충정은 이해를 못 하시고 그 액면적인 비판 요거에만 뭐 좀 귀가 이렇게 솔깃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댓글을 올리시면서 나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전체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지 그 글자 하나하나 이런 거 갖고서 문제를 삼으시면은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뭐 관심도 없고 뭐 속단 말로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이 사람들이 죽더니 말더니 나하고 상관없다고 뭐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어쨌든 간에 내가 살려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이고 그렇죠. 우리 그네 하고 그렇죠. 엄마도 죽고 아빠도 총 맞아 죽고 아이고 불쌍한 우리 그네 살려야 된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돼 가지고 돌아가시면은 그런 분들이 이 충격이 쓰러지죠. 충격이 엄청나게 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같이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이 중장년층,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부모님 세대의 마음의 짐을 좀 우리가 덜어드리기 위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려고, 그러니까 정치인 박근혜가 아니고 인간 박근혜를 살리려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 옆에 있는 그 친북 인사, 친중 인사 이런 측근들을 빨리 떼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좀 이제 덧붙이겠는데, 여자 입장에서 제가 보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습니다. 단정하고 반듯하고 깨끗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 김문수 지사도 얘기를 하잖아요. 돈 모르고 쓸 데도 없는 사람이다. 저 그거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왜? 사람을 이제 이렇게 겪어본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은 보면 알거든요. 저 사람은 어떤 인격과 어떤 성품과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보이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부정하고 돈 뒤로 챙기고 이럴 수 있는 수완이나 마음이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그 뭐라 그래 마타도를 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그 최태민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뭐 정유라가 뭐 박근혜 딸이네 별 희한 망측한 소리들 다 하는데 박근혜는 10대에 청소년 시절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거기서 18년 동안을 생활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영예로서 그리고 실질적인 그 영부인 대역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온갖 대한민국과 외국의 잘난 남자들 다 겪고 보고 이러면서 살아온 사람이 커온 사람이라고. 눈이 보통 높겠어요? 최태민 여러분 뭐 그 탄핵 그 얘기 막 시끄러울 때 뭐 방송을 하도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 남자로서 매력 느껴지던가요? 저는 한 개도 정말 그런 느낌 가질 수 없습니다. 하물며 저도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그 눈높이에 그 남자가 맞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최태민이 체면을 걸어서 뭐 최염제를 먹여서 어떻게 뭐 쓰러뜨려서 강제로 하지 않는 이상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옆에는 이 친북 친중 이런 소위 말하는 이 뭐 간첩이라고 하기도 참 애매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박근혜 자기들의 위장막을 치기 위해 가지고 박근혜라는 이 이름 뒤에 숨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들이 마치 보수인 것처럼 하고 또 뭐 사이비 종교 집단 그리고 이 정치 양아치들 그런 사람들이 속된 말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치 양아치들이 그 박근혜 대통령 또 팔아가지고 그렇죠.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표 땡기고 그런데 활용해먹기 위해 가지고 박근혜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보십시오. 이 지금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쇠고기 수입 중단하라. 지금 대한민국 박사모에서 이런 거를 피켓을 달았습니다. 박사모. 박사모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런 걸 했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아주 핵심 지도층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잘 모르니까는 이런 짓 하고 다니면서 이 보수를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좌파들 하는데 동조하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겁니다. 소위 박바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박근혜가 박정희보다 더 낫다. 이러면서 박근혜를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국민들이 박근혜를 그네 하면서 자기 딸처럼 동생처럼 뭐 친구처럼 여겼던 거는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의 딸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안타깝고 하니까 그렇죠. 이거 우리가 지켜줘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악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보세요. 강기가비가 당선됐는데 박사모가 많이 노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볼까요? 여기에 보시면은 기름 유출 피해를 입은 태안 주민대책위와 예술인,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당원 등의 도움이 컸다고 한 그는 박사모 회원들도 참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소개. 그러면서 그는 고마운 분들이 너무 많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박사모가 가가지고 지금 강기갑이 선거운동 해준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이거 아셨습니까? 속된 말로 뭐 좌빨이라고 막 욕하는 사람들을 그런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박사모가 움직인 거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이 박근혜 대통령 팔아가지고 자기 정치적인 이권 챙기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자꾸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까요? 네, 진심을 박사모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방호가 그때 한나라당이죠. 이방호 되면 나라 결단 난다. 차라리 강기갑 해가지고 강기갑 이렇게 지원했잖아요. 이거 볼까요? 이재호, 이방호는 원흉, 전효욱은 배신자, 낙인, 한나라 경합지역에서 상대 후보 지원, 영향력 촉각. 여기 보시면 회원수가 5만여 명에 이른다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열성적인 팬클럽,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박사모의 한나라당 후보 낙선운동이 거세다. 박사모는 2일 경남 사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 공천파동의 책임자인 이방호 사무총장이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으면 대대적인 낙선운동에 돌입하겠다며 이 사무총장과 접전을 벌이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후보 한 사람이 당선된다. 강기갑 민노당 후보 한 사람이 당선된다 해도 나라가 망하지는 않지만 이방호가 당선되면 나라가 결단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뭐 지금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이거 잊어먹고 있으셨죠.
이런 역사적인 이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옆에 우리가 친중, 친북 하는 좌파들이 숨어 있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여기 쭉 뭐 여기 보시면 여기 박사모는 하늘을 대신해 벌하겠다며 이 사무총장 지역구인 경남 사천을 비롯해 이재호 전 최고위원이 출마한 서울은 평을 전유혁 의원인 아선 서울 영등포갑 지역을 특별 관심 지역으로 선정했다. 뭐 이재호, 이방호 의원들을 박근혜계 인사들을 공천에서 탈락시킨 원흉으로 찍고 자원봉사 등을 통해 상대 후보를 지원하거나 해당 지역에 사는 지인들에게 낙선 여론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박사모는 시도별로 1, 2곳을 정해 친박연대나 무소속연대, 자유선진당 후보 지원 활동도 벌인다. 친박연대에선 박원영, 조원진, 대구 달서병 후보, 자유선진당에선 곽성문 후보, 무소속으로는 최구식 의원 등이 정강용, 박사모 대표의 지원 유세 등 공개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 정강용 대표는 공천을 엉터리로 받은 사람은 짝퉁 한나라당 후보라며 정상적인 과정에서 정의롭게 공천을 받았다면 누가 시비를 걸겠냐고 말했다. 한나라당 후보 경합지역마다 박사모가 나서는 통해 당 지도부는 혹시라도 이들이 당선 여부에 영향을 줄까 불안을 떨치지 못하는 눈치다. 정치인의 팬클럽이 직접 정치의 장에 뛰어들어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은 후진행이며 이 사람들이 정치 세력화하려고 하면 노사모와 같이 비판받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나마 전욕이나 이런 이 속된 말로 바른 소리하고 이빨 세신 분들 이런 분들 다 날려버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할 때 아무도 이게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박사모의 일부 이 그릇된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가지고 소위 말해 가지고 이 바른 말하고 이런 분들 다 이렇게 탈락을 시켜버리니까 사실은 보수도 분열되고 당도 분열돼 버리고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SNS 활동을 할 때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던 그 선거 때 제가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본인이 다친다.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박근혜 지지자들이 이제 막 공격을 하고 욕을 하고 좌빠다 빨갱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박근혜를 돕는 사람들이 아니다. 해를 끼치겠구나 그런 우려가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프로파간다 박사모니까는 보수다 이렇게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잘 모르시니까 막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그분들의 자금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이런 일을 지금 이 박사모의 핵심 간부들이 하고 있어요. 이 정강용 씨네 탄핵을 하자면 뭐가 잘못된 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단돈 1원 먹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강용 등 탕기국 간부 5명 25억 불법 모금 혐의 입건 그래 이게 집회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하니까 모금하는 거는 나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화살표를 따라가시면은 정 씨와 최 씨는 보수 집회에 인쇄물을 공급하고 수익을 올린 인쇄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미안합니다 해놓고 또 뒤로는 자기들 또 돈 챙기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하고 좀 분리를 해야지 박근혜 대통령이 순수하시고 그런 명예가 회복이 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이름 팔면서 지금 여기저기 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거죠. 자 보세요. 2002년 5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 친북 인사들, 친중 인사들이 많으니까는 가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보낸 거지. 자기가 떨렁 갔겠습니까? 여자 혼자 몸으로 위험한데. 그렇죠. 갔다 오더만은 갔다 오더만은 김정일이 좋은 사람 같다 그런 이상한 이야기도 했고 답방 약속과 관련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 2002년 5월 11일에서 14일 박근혜 대통령 방북기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네요. 김정일 장군은 약속 대부분 지키는 믿을 만한 파트너다. 이거는 이산가족 상봉, 상설면회소, 국군포로, 생사, 남북 축구대회 등 약속이 거의 다 지켜졌다.
약속을 지키려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노력했다. 이건 2005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6월 27일 날 서울 외신 기자들 클럽에서요. 그리고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쓴 편지가 화제가 됐다고 2016년 12월 18일 날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한창 뭐 탄핵 뭐 촛불 집회 할 때 이런 기사 떴는 나 이거 처음 봤어요. 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내용을 보시면은 2002년 김정일에게 대북 비선을 통해 편지를 전달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근데 뭔가 싶어서 보니까 박근혜 대표 김정일과 연락 독자 노트가 있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예. 이거 2004년 8월 9일 날 이런 게 기사 났는데 그 박 대표는 이날 발행된 니온 게이자 신문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이게 니온 게이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02년 5월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 위원장에게 남북 현안과 국민이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모두 이야기했으며 김 위원장도 시원하게 대답했다면서 뭐라고 했냐. 박근혜 대표는 7일 현재로선 북한 방문 계획이 없지만 연락을 하려고 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연락을 하려고 하면 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독자 노트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뭐 했다는 거죠. 2004년에 기사가 났습니다. 자, 사진도 이렇게 찍었고. 그러니까 MB 국정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지금 유럽 코리아 재단이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이 대북 비선다인을 가동하다 보니까 MB의 국정을 해서 사찰하고 감찰을 한 거죠. 이거는 당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모들이 뭐라 MB가 박근혜 죽이려고 했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서 보수를 분열시키고 다니는데 이 보시면 김정남 박근혜 유럽 코리아 재단 뭐 대북 비선이었다. 김정남이가 뭐 이렇게 비선 라인이었다는구만요. 예. 뭐 어떻게 이런 기사도 났어요. 그리고 정청래가 김정일에 보낸 박근혜 편지가 사실이면 간첩죄다. 뭐 이런 이야기를 2016년 12월 참 뭐 말 같지 않은 소리 잘하는 사람이죠.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경향신문에서 보도를 했는데 유럽 코리아 재단 핵심 관계자로부터 편지는 재단의 이사장을 맡았던 장자크 그로하가 들고 가 중국에서 북측 관계자를 만나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아는 뭐 한 편지 내용은 통일부에 보고되지 않았다라는 진술을 들었다고 전했다. 뭐 그러니까는 지금 정청래가 박근혜를 이적 행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김정일에게 굽신거리며 아첨을 다 떨고 주체 91년을 써서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 아닌가. 통일부 허락 없이 편지를 주고받았다면 국보법 간첩죄에 해당된다. 매우 차라. 뭐 이렇게 지금 뭐 이걸 했습니다. 뭐 청낸지 뭐 축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면 지금 그 청와대 문시 그 정권이 하는 일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네. 누구죠? 대통령 비서실장, 임용석이. 걔는 북한에 돈 주고 하는데, 걔 같이 매우 쳐야지. 어쨌든 간에 지금 이래요. 이 기사가 엄청나게 났더라고요. 엄청 났고, 보니까 뭐,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무서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쭉 이렇게, 기사가 나가요. 그리고 2002년 5월 달에 북한 방문해서 김 위원장과 4시간을 독대를 했네요. 자, 이 편지를 우리가 이걸 한번 보았어요. 이게 원문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또 뭐가 있었냐면, 박사모에서 이 편지가 문재인이 보낸 줄 알고, 막 이제, 이 문재인 잡아 죽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썼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입이 쏙 들어갔다. 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제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가 요 뒤에 나옵니다. 잘 보세요.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벌써 뜨거운 한낮의 열기가 무더위를 느끼게 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위원장님은 건강히 잘 계시는지요? 위원장님을 뵌 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위원장님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약속해 주신 사항들은 유럽 코리아 재단을 통해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하나됨과 지난 동포회를 느끼게 했다. 2002년 북남, 남북이 아니고 북남이에요. 통일 축구 경기를 비롯해서
북측의 젊은이들이 유럽의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북측 장학생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계획들이 하나씩 실천되고 있습니다. 이래 됐어요. 박근혜 어법이 아닌데. 예, 이게 박근혜 대통령 어법이 아니에요. 네. 다만 아쉬운 점은 보천보 전자학단의 남측 공연 및 평양에 건립을 추진했던 정재인 양성소 등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여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의견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유럽 코리아 재단의 평양 사무소 설치가 절실하며 재단 관계자들의 평양 방문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유럽 코리아 재단을 통해서 실천되었던 많은 사업들을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단과 북측 관계기관들이 잘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위원장님의 지시를 부탁드립니다. 북남이 하나 되어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저와 유럽 코리아 재단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쭉 이렇게 했어요. 또한 위원장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2005년 7월 13일.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쓴 편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뭐 북남이란 거는 입에 익어야 되는 거. 우리 남북 관계하지 북남 관계라 하는 거는 그 전형적인 그 빨갱이들 그렇죠. 한 쓰는 용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 측근에 친중 친북 인사 뭐 이런 소위 말하는 빨갱이들이 침투해 있는 거죠. 침투해가지고 이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허위 보고하고 뒤에서는 다른 짓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그거를 뭐 딴 데 가가지고 엉뚱하게 확 꼬아가지고 이상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뭐 정치인 박근혜 대표 여당 대표일 때는 야당 대표일 때 박근혜 대표께서 이렇게 하라 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이름 팔아가지고 이런 편지를 보낸 거지 박근혜 대통령이 쓴 어법이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명예를 지금 회복시켜 주려고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금 까는 겁니까? 이 옆에 수없이 많은 친북 친중 인사들이 지금 붙어 있어요. 그럼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조원진 의원인 건데 제중 한국인 첫 국회의원 조원진 의원에 대해서 2000년에 베이징 여기 보시면은 1993년 전 대우 회장과 함께 베이징 주재원으로 중국에 진출했다가 96년 퇴사하여 2000년에 다시 베이징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정치에 뜻을 두기 시작한 것은 1998년으로 15대 보궐선거와 2000년 16대 선거 당시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고배를 마셨고 이번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 입문하게 됐다. 뭐 이래 됐고 뭐 자기 당선되면 재외동포청을 개설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그리고 제중국 한인회 부회장을 했고 세계 한인 무역협회 베이징 지부 회장을 했고 뭐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그 뭐 대단히 사업가라서 뛰어난 사람 인간 맞아요. 그 대우맨들이 유능하거든요. 그건 맞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내가 국회의원 그 나가신 분들 그 사모님한테 물어보니까 국회의원 선거할 때 10억이면 돼요. 그러니까 장난하나 10억이면 걱정도 안 한다 그러더라고. 선거할 때 그냥 한 10억 깔고 들어가는 거고 그 앞전에 텃밭 관리하고 하면 그게 진짜 뭐 한 3, 40억 깨진다는 거예요. 한 번 하면은. 네. 근데 그 돈을 들어가지고 이게 당선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은 그렇죠. 그냥 본전도 못 건진다는 거예요. 집 팔고 나한 절. 집 팔고 그러니까는 국회의원 선거 나가시는 분들이 최소 이 돈이 몇십억대 이상은 있는 분들인데 이분은 보니까는 15대 보궐선거에서 낙마했고 그럼 이 돈 한 10억 이상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 2016년 16대 선거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그러면 이분이 최소 뭐 선거 비용으로 해가지고 몇십억을 썼다는 거죠. 이 당시에 펀딩이 있었는가 없는 그 정치 후원금 펀딩이 없었을걸요. 있었는가 없었는가 모르겠는데 무슨 돈으로 하냐는 거죠. 무슨 돈으로. 그 중국에 사업을 크게 했으면은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 벌지 한국에 왜 중국하고 한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그 활동이 됩니까 이게? 그 뭔가가 좀 악의가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예.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뭐 아시겠지만은 뭐 그 사업을 하려면 뭐 인허가 받고 하려면은 그 중국 공산당 간부들을 뭐 한 명씩 다 이렇게 끼고 하지 않으면은 그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 사업하시는 분. 그러니까 저희가 이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뭐 좀 이상하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 중국에서 사업하던 분이 갑자기 한국에서 몇 번을 이렇게 또 나갔다. 그러니까 뭐 그 선거 자금이 이런 게 어디서 나왔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그렇죠. 이분이 뭐 중국에 뭐 공산당하고 연결돼 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뭐 이분이 중국에 돈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합리적으로 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지역구 돈 많이 깨지는데 뭐 그리고 이 보시면은 나 좀 이상한 게 2010년, 2008년에 당선돼 2010년에 한나라당 원내 부대표를 했어요. 그러고 2009년에 그 2008년에 국회의원이 18대 국회의원이 당선돼가지고 2009년에 18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했고 2010년에서 11년에는 한나라당 원내 부대표를 했어요. 그 한나라당 지방선거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을 했고 2010년에 한나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을 했고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이상하다는 건 초선 의원이 이렇게 요직을 뭐 당선된 지 불과 뭐 1, 2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요직을 올라갔다? 이 뭔가 좀 합리적으로 이게 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이 중국 특사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분의 역량이 어마어마한 거는 맞아요. 그 배우맨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을 잘하시기 때문에 역량이 대외적인 역량이 뛰어난데 대외적인 역량, 비즈니스적인 역량, 뭐 머리 쓰고 이런 거는 아주 뛰어난데 그렇다 하더라도 당에서 초선 의원이 당에 오자마자 이렇게 고위직을 맡았다는 원내 부대표 같으면 이게 상당히 높은 자리인데 나는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잠깐 그리고 이 보니까는 이건 2015년 12월 16일입니다. 김무성 대표 옷에 먼지 떼고 있는 조은진 수석. 뭐 이거 상당히 친분이 있나 봐요. 일단은. 그리고 총선 땐 진박, TK, 사드엔 반박, 조은진, 사드 배치에 집단 항의 회견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읽어드릴게요. 이날 회견에는 3명만 참석했지만 회견문 서명자 명단에는 친박 핵심인 최경환 의원과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면서 역시 친박계인 김강림 의원, 강석호, 곽대훈, 곽상도, 김석기, 김정재, 김종태, 박명재, 윤재옥, 장석춘, 정종섭, 조은진, 주호영, 최교일 의원 등 TK 의원 21명이 이름 올렸다. 사드를 반대한다고 이게 서명을 했어요. 했는데 당일날 그 기자회견에는 3명만 나타나고 나머지는 안 나타났다고 하는데 여기 파란 원을 보시면 조은진 의원이 이름이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은진 의원이 사드 반대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난 대선 때 조은진 사드 도입 새누리 당론으로 이 기사를 캡처를 떠가지고 조은진이가 사드 도입 반대했다고 이 물음표를 하고 팩트는 사드 도입 당론 주장 NO 조은진은 가장 확실한 안보관을 지닌 후보입니다. 안보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고 이 대선 때 그쪽 캠프에서 돌렸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 기사를 보니까 이게 몇 년도 기사냐면은 2016년 8월 29일자 기사입니다. 조은진 사드 도입 새누리 당론으로 똑같은 기사죠. 보니까 새누리당 조은진 최고위원은 사드 도입을 30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게 이 새누리당이 어디 새누리당이냐 하면은 그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그렇죠. 새누리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애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사람들이 야 사드 어떻게 돼 어떻게 자고 물어보니까 이거 당론으로 결정할 거예요. 그냥 조은진 의원이 그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반대하는 데 서명했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이거 당론으로 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짜집게 해가지고 조은진 의원이 사드 도입을 찬성했다. 뭐 안보관이 투철하다. 뭐 이렇게 이 소위 말해가지고 이 사실관계를 왜곡시켜버리는 이런 거를 지난 대선 캠프 때 뿌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시면
2017년 4월 9일 날 새누리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2017년 4월 9일 날 새누리당에 입당했는데 이 기사는 2016년 8월 29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전신인 새누리당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원진 의원이 사드에 대해 가지고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지금 다시 밝혀야 된다는 거죠. 그때는 반대에다 서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찬성하는지 당 대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대한애국당의 당론도 사드를 찬성하는 건지 그거를 밝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애국당 우리 저 당원분들 홈페이지나 카페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사드 당론 사드 배치냐 찬성이냐 배치하는 거 어떻게 당론으로 좀 정확하게 밝히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게 사드 추가 배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맨날 저기 성조기 들고 다니면은 그러면 지금 수도권이 완전히 지금 무방비로 상태로 비었는데 수도권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사드를 추가 배치하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사드 수도권에 추가 배치하자고 그런 이야기 하시면은 왜냐면 수도권에 평택에 기지도 있고 미군 기지도 있고 오산에 공군 기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나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한국의 여론을 지금 보수의 여론을 이끌고 가는 게 대한애국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맨날 성조기 들고 다니고 하니까 사드 추가 배치를 해달라고 좀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런 시위 집회할 때 사드 추가 배치 해달라고 그런 플래카드를 들고서 다니면은 미국이 더 좋아할 거 아닙니까?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조원진 의원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을 함께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이게 2015년 4월 11일입니다. 영호남 당원 400명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역을 방문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광주의 정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이래 했는데 조 의원은 정무위원회에 있을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식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했다며 기념곡 지정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함께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여권 내부에도 많은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설득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게 지금 이 사람들이 재창 그러니까 애국가 재창처럼 우리 공식 기념일 때 이 노래를 재창을 하자 이거를 주장하는데 이거를 자기가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소리가 안 나와서 근데 나중에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거냐면 이 영상이냐면 제가 내용을 설명을 드리기 간단하게요. 대선 때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조원진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당시에는 대통령께서 특명을 내리신 게 공무원 연금을 하라고 했는데 강기정 의원도 있고 하니까는 공무원 연금을 이렇게 참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 그 사람들한테 조금 잘 보려고 그냥 그래 한 거지 공무원 연금이 수백조가 이렇게 세이브가 되니까 절감이 되니까 그거를 꼭 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그렇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그냥 좀 이렇게 해준 거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 방송에 나가지고 한 거예요. 이 방송 나중에 저희가 이게 방송에 올려드릴게요. 한번 봐보세요. 그래 했는데 지금은 입장이 어떤지를 한번 밝혀주셔야 돼요. 지금은요. 지금은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는 걸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한번 밝혀주십시오. 지금 국민들이 궁금하다고. 이거 보십시오. 이거 광주의 정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을 위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2015년 4월 11일 새누리당 달서명 당직자 국회의원 조원진. 그러니까 가서 조원진 의원 말씀대로 그냥 그 사람들 립서비스 좀 해주려고 비 맞춰주려고 가서 한 번은 이렇게 해줄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이 방명록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 의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 의원이 뭘 했냐면은, 그러면 뭐 동서 간의 화합 차원에서 그 대구에도 무슨 기념 공원 있나 보더라고요. 거기도 5.18 광주는 5.18이 기념 그게 있으니까 대구 사람들이 대구 당직자들이 글로 광주 가가지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친선 차원에서 이제 이런 걸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올려놓을게요. 근데 이 글까지 썼다는 거는 내가 조금 이거는 글을 쓴다는 건 자기 의지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2015년 4월 10일자 기사를 보니까는 이거 머니투데이 기사네요. 대구 보수 조원진 한밤중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른 까닭은 이 보니까 이 진보 진영의 애국가로 알려진 임을 위한 행진곡이 9일 밤 여의도 모처에서 울려 퍼졌다. 주인공은 야당 관계자가 아닌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56세 대구 달서병 정치권 종사자들이 넘쳐나는 여의도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종종 불리지만 여당 의원 그것도 보수의 근거지. 대구가 지역구인 조 의원이 불러 의아할 법한 풍경이 있었다. 조 의원은 오늘 11일 버스 6대를 동원해 지역구 당원 250여 명과 함께 광주 5.18 국립묘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5.18 국립묘지 참배 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 위해 사전에 연습을 한 것. 조 의원은 당원들에게 악보를 나눠줘 미리 노래를 숙지해오라고 요청했다. 대구 지역 당원들은 참배를 마치고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과 지역구 당원들과 함께 체육대를 열 계획이다. 조 의원과 강 정책위 의장은 전국 최대 현안이 공무원 연금과 개혁과 관련해 여야 최전방 공격수로 맞서고 있다. 이래 돼 있으니까 아까 그 방송에서 자기가 그 대통령 특명을 받고 공무원 개혁, 연금 개혁을 하기 위해서 좀 립서비스를 해줬다. 그렇게 그거 좋아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좀 밝혀주시라고.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이런 걸 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영남에서 그동안 잘못 생각가 있었던 광주의 정신들을 새롭게 해야 한다. 그 계기가 임을 위한 행진곡의 지정곡을 통해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임을 위한 행진곡이 지금 광주에서 다 대선 때 부르고 있고 촛불 때도 부르고 있고 임을 위한 행진곡 60만 명 떼창 감동. 이거 2016년 12월 10일이네요. 네. 이분들 막 다 이렇게 부르고 광주 시민들이 막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는 이게 한겨레 TV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겨레 TV라고 있죠. 네. 2012년 1월 2일 날 중국 농민공이 부른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고 해가지고 방송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중국에 갔는데 야 자기들이 이거 많이 들었는데 똑같은 노래 하더라 이거지. 중국 농민공이라면은 하루에 2불 3불 그러니까 한 5천원 6천원 갖고 사는 가장 극빈층인데 이 사람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데 그 멜로디가 너무 나들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새해를 맞아 1일 마을에서 새해 맞이 문화행사가 열렸는데 농민공 밴드인 신노동자 예술단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열창했다. 돼 있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 가사가 조금 바뀌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국 베이징 외곽의 농민공 마을 피촌 1일 새해맞이 행사 무대에 농민공 밴드 신노동자 예술단이 올랐다. 익숙한 멜로디에 처음에 귀를 의심했다. 한중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이 농민곡들의 입에서 울려 퍼졌다. 그러니까 신기하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이거를 좀 들으려고 하면은 지금 스피커 맹현이 노트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자, 켜는 동안 일단 화면만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자막을 얘들이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집어넣어놨다고. 자막을 집어넣어놨으니까. 코드를 갖고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어차피 자 일단 화면만 한번 보시죠.
화면에 보면 글자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예, 나오는데 이 글자가 중요합니다. 글자가. 예. 그 글자를 잘 보셔야 돼요. 파초는 중국 각지에서 모인 농민국 1만 명이 모여 사는 삶의 터지가 그냥 거지들 모여 사는 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새해를 맞아 1일 마을에서 새해맞이 문화행사 열렸는데 농민공 밴드인 신노동자 예술단이 님을 위한 행진곡을 열창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노래 가사는 우리 행복과 권리는 스스로 싸워 쟁취해야지 노동이 이 세계를 만들었고 노동자는 가장 영광스럽다네 뭐 이렇게 바뀌어 있다. 가사가 좀 이게 틀리다 이거죠. 예. 조금씩 빨리 당겨볼까요? 자, 자막이 없구나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애들이 계속 춤추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제가 잠깐만 요거 빼고 한번 들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잠깐 빼볼게요. 음악을 들으세요. 노트북 돌려. 자, 이거 하고요. 잠깐만요. 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잠깐. 이 말고, 국립묘지에서 부른 게 있었는데, 국립현충에서 부른 게 없구나. 자, 다시 가겠습니다. 이 소리가 크게 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면 5.18 광주 정신을 헌법에 새기겠다. 약속드렸습니다. 5.1 영령들이 헌법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도록 할 것입니다. 5.18 민주항쟁을 모욕하는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행동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하고 법으로 금지시키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냐면은 지금 북한의 농민공들이 이 노래 부른다는 거, 우리 배고파 죽겠으니까 밥 좀 주라, 야 이래 굶어 죽으나 저래 굶어 죽으나, 야 이판사판 개판인데 야 우리 힘들다 밥 좀 주라, 지금 그 이야기를 그 노래로 불러가지고 만들어 부르는 겁니다. 예. 지금 근데 지금 5.18 지금 이렇게 광주에서 지금 이게 하신다는 분들이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멜로디 어떻습니까? 이제 보시기에 똑같잖아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좀 불러보셨습니까? 제가 80년대 학번이니까 그때 5.18 이후에 굉장히 대학가가 시끄러웠잖아요. 그리고 예. 제 모교가 그런 학생 운동권의 중심지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전대협 있잖아요. 예. 전대협 의장이 2사람이나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아니, 학교 어디신데요? 예, 이제 K대입니다. K대. 오.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대학 시절에 이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가르쳐가지고. 보시니까 어떻게 들어보시니까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느낌이 전혀 다르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멜로디가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예.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중국의 농민공들이 밥 달라고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부르는데 그 노래를 5.18 민주화 무역에서 그걸 부릅니까?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임을 위한 행진곡, 이것도 누가 작사 작곡 자기들이 고민을 해가 작사 작곡한 게 아니고 중국에서 이게 갖고 와가지고 그냥 그다가 이거 가사만 갖다 때려 붙여가지고 지금. 표절을 해도 좀 그래도 이 역사에 남는 건데 표절을 해도 좀 봐가면서 표절을 해야지. 그리고 조원진 의원님 이거 중국 애들이 밥 달라고 이렇게 배고프다고 이렇게 이게 한 건데, 이거 어떻게 지금도 이거 애국가처럼 재창을 해야 됩니까? 입장을 한번 밝혀주십시오. 이거를 지금 지정곡으로 제정을 하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제가 보기엔 이걸 결국은 현재 애국가가 친일파가 만든 노래라고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이걸 바꾸기 위한 사전 작업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게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러시아 군가라더, 러시아 군가. 러시아 군가 이거 똑같은 거 있다고. 근데 지금 파일을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할 때 야 배고프다 씨 갈아엎자, 배고파 못 살겠다 갈아엎자, 그때 썼던 노래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지금 중국 공산당한테 가가지고 중국으로 퍼졌고 지금 이게 지금 한국으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문제가 많죠. 지금 헌법에다 농업을 기반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도 집어넣겠다만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 논란은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날 당시에 농민을 기반으로 할 것이냐, 도시 노동자를 기반으로 할 것이냐, 이런 논쟁들이 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나오던 그런 이야기들의 토대를 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세기를 뒤처져서 살고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이게 지금 그게 북한 헌법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왜 그거를 또 농업 중심, 농민 중심, 이게 북한 헌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헌법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왜 그거를 갖다가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다 집어넣겠다는 겁니까? 참, 국민 여러분, 어쨌든 간에 지금, 그렇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중국의 농민공들, 거지 새끼들이 밥 달라고 배고프다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거 알고 부르십시오. 알고 부르시고,
그 좌파로 가지 마세요. 좌파 가면은 속아가지고 저거 딴에는 좋다고 막 이러고 부르는데 중국에 거지들이 부르는 노래 들고 와가지고 쪽팔리잖아요. 그럼 뭐 온천이 간간하고 성추행, 성폭행, 간간, 아유, 그 2030 여러분, 그 좌파로 가면은 영원히 그래야 되니까 이 보수 쪽으로 오셔가지고 그 어차피 보수의 정당들은 다 할아버지들만 있어가지고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보수에 오면은 다 이렇게 그 대접받으니까 보수 쪽에 와가지고 이렇게 활동하십시오. 활동하시고, 뭐 젊었을 때, 저기 좌파 활동했다 하더라도 젊었을 때 모르고 할 수도 있으니까, 아유, 몰랐다고 그러고 죄송합니다 하고 와가지고 활동하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주 7시에 그 토크멘터리 전쟁사를 보면서 이 국제 관계, 전략 전술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 같이 하면서 소위 말해서 글로벌 전문가로서 성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2030 여러분 다 이게 저기 보수 쪽으로 오세요. 보수 쪽으로 오시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옆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친중, 친북부터 해가지고 그 자신들의 정치 기득권을 위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이비 종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뒤집어 쓰고 마치 박근혜 대통령한테 특명을 받은 것처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거짓말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그 사람들하고 진짜 박근혜 대통령하고 분리를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고 구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DJ는 박정희 전두환 때 미국에서 엄청나게 압력을 넣은 거 아닙니까? DJ 손대지 말라고. 왜냐면 그때는 한국이 멸공통일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한국이 전쟁 모두 이렇게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DJ를 썼다고요. 활용을 했다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친중, 친북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또아리를 태우고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버리면은 풀려나오면 그 사람들이 또 달라붙겠죠. 그러면 친중, 친미 정권이 들어서면은 보수 정권이라 하더라도 그게 죽 서서 개주는 꼴이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국제 정세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국민 여러분 좀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해를 해주시고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시고 싶으면은 진짜 반중 집회 하시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대북 송금 이거 의혹 밝히라고 집회하실 때 그 플래카드 써가지고 계속 그거를 하십시오. 그러면 문재인 정권 바로 무너집니다. 바로 무너지면 박근혜 대통령 구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는데 북한 인공기 불태우고 김정은의 사진 불태우고 하는데 북한 미사일 만드는 자금줄은 왜 차단을 안 합니까? 그거 계속 멱살 잡고 물고 늘어지고 하면은 문재인 정권 바로 무너지는데 미국에서 자료 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재무부가 조사하자고 하는 거니까 한국에서 미국이 하는 걸 좀 도와주려고 하면 그런 여론을 만들어줘야죠. 그 대한민국당이 잘 하시는데 내가 볼 때 방향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예. 방향을 잘 가고 있는데 조금만 이 방향을 수정하면은 문재인 정권 빨리 무너뜨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구하고 미국하고 진짜 동맹관계도 하고 그러면 조원진 의원 다음번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 유능하고 국제감각 있고 뚝심도 있고 의리도 있는 것 같고 의리도 있고 전략도 있고 그런데 이 방향을 좀 잘못 잡아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책에 보면요 미국에서요 돈 엄청 내줬더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당이 사드 추가 배치하자 계속 그런 거 이야기하고 저기 대북송금 비트코인 대북송금 이렇게 밝혀라 이런 이야기를 세게 하면은 미국에서 정치 후원금 많이 대주겠죠. 그러면은 다 한 방에 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예.